일단 부동산 공법의 첫 번째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거는 뭐 요 페이지를 너무 죄송하지만 다 외워야 돼요. 그냥 다 외워야 됩니다. 뭐 어떤 하나 뺄 게 없어요. 옆에 뭐 빈칸 채우기도 제가 봤을 때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빈칸 채우는 게 아니고 그냥 페이지 통째로 외우셔야 돼요. 옆에 막 빈칸이 있잖아요. 빈칸에다가 뭐 넣어라.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 빈칸도 안 돼. 그냥 다 외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안 헷갈려요. 특히나 뭐 여기 그 광역도시계획 밑에 기초조사 공청회 지방의회 수립 협의 그다음에 심의 승인 공고 있잖아요. 이 과정도 다 외우셔야 돼요. 왜냐면 이 과정도 안 외우시면 나중에 좀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기본 틀이고 그 기본 틀 안에다 갖다 맞추는 건데 이거를 이제 안 하시면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페이지를 통째로 외워라.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계획부터 보시면 국토종합계획이죠. 뭐 이거는 거의 나오지도 않습니다. 국토종합계획이고 그 밑에 있는 게 광역도시계획이죠.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대상 지역은 어디죠? 광역계획권입니다. 광역계획권이 뭐라 그랬죠? 둘 이상의 시나 도를 합쳐놓은 걸 우리가 광역계획권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거를 누가 지정하죠? 국장이랑 도지사가 지정합니다.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모르시면은 큰일 납니다. 이제 다시요. 국토종합계획 밑에 이제 광역도시 계획이 있고요. 광역도시 계획의 수립 대상 지역은 어디죠? 광역계획권입니다. 광역계획권이 뭐죠? 둘 이상의 시, 도를 합쳐놓은 지역 우리가 광역계획권이라고 하고, 광역계획권은 누가 지정하죠? 국장과 도지사가 지정합니다. 광역계획권의 방법은 그 기초조사, 공청회, 지방의회, 협의, 심의, 승인, 공고 이렇게 있습니다. 끊어보자면 기초조사, 공청회, 지방의회까지 끊고 수립, 협의, 심의 끊고 승인, 공고 이렇게. 근데 결국에 뭐 이거 지금 끊는 거는 중요하잖아요. 뒤에 가면 어차피 나오니까. 그냥 결국에 광역도시계획은 기초조사를 하고 기초조사 했으면은 이제 그 주민 의견들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이제 공청회랑 지방의회. 들었죠? 내 의견을 들은 거예요. 공청회는 사실 쉽게 말하면 약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겠다는 거거든요. 전문가 의견 듣고 그다음에 그 주민 사람들 의견 들어야 되니까 지방의회 듣고 그 다음에 수립을 하죠. 다 들었으니까 이제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수립한 내용을 가지고 그 사람하고 다시 얘기를 해야겠죠. 협의 심의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승인하고 공고합니다. 되셨죠? 이거 외우셔야 돼요. 다시 저 보시고 해보세요. 처음에 뭐라고요? 그 다음에 전문가들의 의견 듣는 게 뭐라고요? 공청회 들었으면 지방의회 주민 사람들 의견 들어야죠. 그럼 뭐 하죠 이제? 수립을 해야겠죠. 본격적으로 수립했으면 이제 뭐 하죠? 협의랑 심의를 하죠. 그 다음에 뭐 하죠? 승인을 받고 그 다음 공고를 합니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 틀이에요. 밑에 도시군 기본계획도 뭐죠? 기초조사 공청회, 지방의회 수립 협의, 그 다음에 심의, 그 다음에 승인 공고 똑같죠?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도 도시군 관리계획은 좀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외우셔야겠죠. 도시군 관리계획은 뭐가 달라져? 기초조사를 하고 이거는 원래는 공청회랑 지방의회였는데 공청회 안 하고 공청회 대신 뭐 하죠? 주민 공람을 합니다. 주민 공람을 한다는 건 공람이라는 건 뭐의 줄임말이냐면 공고 열람의 줄임말이에요. 공고하고 열람하는 거예요. 주민을 직접 만나는 거예요. 도시군 관리계획은 주민 공람을 하고 그 다음 뭐 하죠? 지방의회를 듣죠. 그 다음에 입안하고 협의를 하게 되는 거죠. 협의 심의. 그 다음에 결정 고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다만 차이가 위에는 승인 공고였는데 밑에는 뭐죠? 결정 고시가 되는 겁니다. 잠시만요. 이게 여기를 문 열어놔서 그래. 저 문이 원래 네. 되셨죠? 그래서 다시 반복하면 기초조사, 그다음 공청회, 지방의회, 수립협의, 그다음에 심의, 그다음 승인 공고가 기본인데 도시군 관리계획은 기초조사에서 공청회 대신에 주민 공람하고 그다음에 지방의회 한 다음에 입안하고 이거 그러니까 여기서도 수립이 아니라 입안으로 말이 바뀌는 거예요. 입안하고 협의 심의 똑같이 하고 원래는 승인 공고였는데 얘는 승인 대신에 결정하고 고시를 합니다. 근데 이때 이렇게 해서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까지 결정이 되면 마지막에 뭐라 하냐? 지형도면 고시를 합니다. 지형도면 고시는 작성은 누가 하냐면 이방권자가 하고 고시는 효력 발생을 합니다. 다만 지형도면 고시 같은 경우는 시장 중에서도 시장하고 군수 같은 경우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 대도시 시장은 또 승인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까지 외우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반복해 볼게요. 저를 보시고. 일단은 국토 계획이 있었죠. 국토관리 계획이 있었고 국토종합 계획이 있었고 그 밑에가 뭐죠? 광역도시 계획이죠. 광역도시 계획의 수립 대상 지역은 어디라고요? 광역계획권이 되는 거죠. 광역계획권. 광역계획권은 뭐라고요? 둘 이상의 시, 도시를 합쳐놓은 거를 우리가 광역계획권이라고 하고 지정은 누가 하죠?
국장하고 도지사가 하죠. 그럼 광역도시계획의 그 과정은 뭐죠? 처음부터? 기초조사하고 그 다음에 공청회를 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니까 지방의회를 하는 거죠. 지방의회를 하고 수립을 하죠. 수립을 하고 수립을 했으면 그 다음에 협의랑 심의를 하죠. 그 다음에 다 했으면 승인하고 그 다음에 공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 밑에가 뭐예요? 도시군 기본계획이죠. 도시군 기본계획도 똑같죠. 과정은 똑같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 바로 밑에가 뭐죠? 도시군 관리계획이죠. 도시군 관리계획은 처음에 뭐 하죠? 기초조사하고 주민 공람이죠. 주민 공람하고 똑같이 지방의회 득점. 그 다음에 입안이라고 했죠. 입안한 다음에 수립하고 협의하고 심의하죠. 협의 심의한 다음에 결정하고 고시한다 그랬죠. 그거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 이걸 다 하면 뭘 고시해요? 지명도면 고시라는 걸 해야 됩니다. 지명도면 고시는 기본적으로 바로 입안권자가 하면은 바로 확정이 되지만 그 중에서 시장과 군수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대도시 시장은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면 일단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 둘이 합친 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하죠? 도시군 계획이라고 하죠. 합쳐서 네. 그럼 그 중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배울 건 이제 뭐냐면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에는 크게 또 5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뭐죠? 용도지역, 용도지구. 그 다음에 밑에 두 번째가 용도구역. 세 번째가 기반시설. 네 번째가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 다섯 번째가 지구단위 계획이죠? 네. 그러면 용도지역, 용도지구부터 보시면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를 나누면 용도지역 안에 또 뭐가 있죠? 도관농자 있죠. 도관농자. 도관농자 있고요. 도 안에 누가 있죠? 주상공록이 있죠. 주거 안에는 뭐가 있죠? 전용 1, 2, 일반 1, 2, 3, 준주거가 있습니다. 그 다음 상업지역에는 중일육은 있고요. 공업지역에는 전일준 있죠. 녹지지역에는 보생자 있죠. 관리지역에는 보생계 있죠. 농림은 끝이고 자연환경 보전지역도 있습니다. 그렇게. 그 다음에 용도지구에는 경보복개 고취 방방특 있죠. 경이 경관지구. 경관지구 안에도 자연시가지 특화. 이것도 외우셔야 돼요. 자연시가지 특화. 경관이라는 건 보여지는 거잖아요. 보여지는 거니까 일단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기가 빌딩 있잖아요. 시가지 있고요. 좀 멀리 보면은 뭐가 있어요? 자연이 있잖아요. 자연지구가 있고요. 근데 그 중에서 특별하게 이렇게 번쩍 튀어나온 것들 있죠. 뭐 예를 들면 여기 누구야? 그 롯데 제2롯데월드 뭐 이런 거 보면은 특화되어 있잖아요. 특화 뭐 이런 거 되는 거죠. 보호지구 보시면 보호는 누가 하죠? 뭘 하죠? 역사문화환경 하고요. 그다음 중요 시설물 하죠. 그 다음에 생태계 이렇게 3가지 중요 보호지구가 있습니다. 복합용도지구 있고요. 개발진흥지구 안에는 뭐가 있죠? 주거, 산업, 관광, 복합, 특정 이렇게 있죠. 이것도 다 외우셔야 돼요. 주거 개발진흥지구, 산업 개발진흥지구, 관광 개발진흥지구, 복합 개발진흥지구, 특정 개발진흥지구가 있다라고 했을 때 OK를 누르실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고도지구, 그 다음에 취락지구인데 취락지구에는 자연과 집단이 있죠. 자연 취락지구는 뭐죠? 농지지역, 그 다음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에다가 할 수 있는 게 자연 취락지구가 됩니다. 네, 두 번째, 집단 취락지구가 있는데 집단 취락지구 같은 경우는 개발제한구역에만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외우셔야 돼요. 방제지구 안에는 시가지 방제지구랑 자연방제지구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밑에 방화지구 있고 특정 용도 제한지구가 있고요. 만약 없어 그럼 뭐 하면 돼요? 조례로 새로운 용도지구 신설 가능합니다. 조례로 세분 가능한 용도지구에는 경관지구,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특정 용도 제한지구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참 너무 좋네요. 제가 외우지 않아도 돼서. 제가 이거 외우는데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이걸 딱 보면서 이거 어떻게 다 외워?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자주 이거는 말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면 이거를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시험 볼 때 이게 너무 헷갈렸거든요. 생각보다. 왜냐면 이게 뭔가 우리가 계속 이게 처음 배우고 나서 뒤에 가면 갈수록 이걸 안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래서 항상 공법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이걸 한번 읽고 시작하세요. 그러면 그것만 해도 외워지거든요. 지금부터 공법 공부 시작하기 전에만 한 번씩 읽어도 충분히 되니까 이거는 지금 뭔가 이렇게 시간을 내서 외우는 것도 필요하지만 일단은 요거의 틀을 아시려면은 항상 공법 공부를 내가 시작하기 전과 끝에 한 번씩 읽어보세요. 네. 이렇게 뭔가 도관농자 하면 뭔지는 알잖아. 들어는 맞아. 도관농자 뭔가 외워야 되는 건데 도관농자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도관농자가 이제 용도 지역이잖아요. 네, 그런 거. 용도 구역도 외워야 되죠. 개도시 수입. 그쵸? 용도 구역도 개도시 수입으로 외워야 된다. 그 다음에 개발 제한 구역은 누가 지정하죠? 국장이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도시자원 공원 구역은 시도지사랑 대도시시장이 정하고요. 그 다음 시가 조정 구역은 시도지사랑 국장이 정하고요. 수산자원 보호 구역은 회장이 정하죠. 입지규제 최소 구역은 결정권자가 결정하게 됩니다.
이것도 다 외우셔야 돼요. 그다음에 세 번째 기반시설이 있는데 기반시설 같은 경우 기반시설의 대표적인 예시 두 가지가 뭐예요? 공동구랑 광역시설 이것도 외우셔야 되고요. 기반시설이 결정 고시되면 우리가 뭐라고 하죠? 도시군 계획시설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사업화시킨 게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죠. 그 밑에 보시면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절차도 외우셔야 됩니다. 도시군 계획시설을 시작을 하려면 일단 도시군 계획시설로 결정 고시가 돼야 돼요. 그쵸? 그 다음에 뭐를 하냐? 계획시설이라는 건 한 번에 싹 갑자기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단계별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단계별로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단계별 집행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그 단계별 집행계획이라는 건 1, 2, 3단계 뭐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1단계, 2단계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1단계에 들어간 거는 3년 이내에 짓겠다는 거고 2단계에 들어간다는 건 3년 이후에 짓겠다는 거 우리가 단계별 집행계획이라고 해요. 단계별 집행계획 언제 짓겠다라는 게 나왔으면 이제 실질적으로 누가 시행을 할 건지 정해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업 시행자라는 게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자가 나오면은 그 사업 시행자가 이제 나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해야겠죠. 그럼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게 뭐죠? 실시 계획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계별 집행 계획은 사실 국가가 세우는 거고요. 실시 계획 같은 경우 사업 시행자가 세우겠죠. 그럼 실시 계획을 우리가 이제 인가를 받아야겠죠. 작성해서 인가를 받았고 인가를 받으면은 국가가 뭐 해줘야 돼요? 고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고시를 했으니까 사업 시행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사업 시행을 하게 되면 뭐 뚝딱뚝딱 짓겠죠. 그럼 마지막에 뭐가 되죠? 공사 완료를 보고를 하고 그럼 준공 검사를 받고 국가한테 그렇게 되면 마지막에 공사 완료 공고가 뜨게 되는 겁니다. 다시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고시가 되면 단계별 집행계획이 되고 단계별 집행계획이 되면 누가 시행할지 정해야죠. 사업 시행자가 되고 사업 시행자는 그럼 국가한테 뭘 할 건지 인가를 받아야겠죠. 그게 뭐예요?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인가를 받아야겠죠. 실시계획을 받게 되면은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고시를 해야겠죠. 그래서 실시계획 고시를 해야 되고요. 그럼 다 이제 뚝딱뚝딱 짓고 국가한테 확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사 완료를 보고를 받고 그럼 그 사람들이 뭐 나와요? 준공검사 나옵니다. 준공검사 나오면 우리 뭐 하면 돼요? 공사 완료 공고를 내면 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절차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사업 시행자 부분을 보시면 사업 시행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국가가 지가 직접 할 수도 있고 지가 직접 안 할 수도 있죠. 행정청이 할 수도 있고 비행정청이 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청에는 뭐 당연히 국가가 나오는 거고요. 비행정청에는 시행자로부터 지정받은 사람들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실시계획 작성을 하게 되면 그 시행자가 정해져서 실시계획 작성할 때는 조건부 인가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다음 사업 시행의 조치는 뭐 분할 시행, 무료 열람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네, 이런 것들도 사실 다 외우셔야 되는데 어차피 뒤에 가면 자세히 하니까 그것도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세 번째였고 네 번째는 도시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이 있죠. 그다음 다섯 번째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 따른 지구 단위 계획 그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 우리가 각각 뒤에 파트에서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 파트가 법이 있고 정비 사업에 따른 이거 각각 배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또 지구단위 계획구역 요거 바로 뒤에 또 배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단원씩 다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 등을 보면 이거는 지금 우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잖아요. 지금 앞에 말한 이 모든 거는 국토의 계획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용 파트가 있는데 이용 파트가 뭐예요? 개발행위 허가 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 등에는 크게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개발시설 부담구역이 있는데 이것도 바로 이 뒷부분에 이 두 개를 비교하게 되는 거죠. 허가권자는 누가 되는 거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도지사, 시장군수가 다 되는 거죠. 6명이 다 되는 거고 개발행위는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이 종류도 외우셔야 돼요. 왜냐면 이 종류가 매 법마다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국회법에 따라서는 이렇게 6가지를 우리가 규제하고 있다. 절차는 뭐죠? 일단 허가를 받고 싶은 거니까 허가 신청을 하겠죠. 그러고 나서 내 의견이 어떤지 알려줍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심의하겠죠? 그 다음에 근데 이건 고쳐야 되라고 하면 조건부 허가를 내줄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허가를 내줬으니까 일단 시행을 할 수 있는 거죠. 시행을 하고 다 하고 나서 이 사람한테 뭐 해야 돼? 중간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다만 중간검사 같은 경우는 뭐 안 받아야 돼요? 분할은 그냥 분할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할 같은 경우는 중간검사 안 받아도 되고 물건을 쌓아놓는 것도 그냥 쌓아놓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 중간검사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뭐냐? 개발로 인해서 기반시설이 너무 부족할 것 같은 거예요. 강남이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곤란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거는 특별법으로 우리가 원래는 이만큼 다 지어야 되지만 여기는 안 지어도 되게 해주는 그런 지역들을 우리가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라고 합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 같은 경우는 당연히 기반시설을 지어야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이죠. 그러니까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동시에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는 건 기반시설을 지으라는 거고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라는 건 지금 기반시설 지을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두 개를 동시에 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까지를 외우셔야 돼요. 되죠? 근데 14항이 어디까지였죠? 네? 국회법 다죠. 네.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 계획 보겠습니다.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 계획 보시면 광역도시계획부터 볼게요. 광역도시계획권이라는 건 광역계획권이 있고 광역계획권은 둘 이상의 특별시 자치도 시 또는 군을 합쳐 전부 또는 일부죠. 네. 그래서 여기서 전부 또는 일부도 가능하다는 거 확인하셔야 되고요. 지정권자는 국장이죠. 국장과 도지사가 있고 국장 같은 경우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을 하면은 지정을 할 수가 있다. 그쵸?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 여러분들이 다시 복습하실 때 이렇게 말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기억이 나시는 겁니다. 지정 목적은 뭐 이런 거죠. 지정 목적 중요하지 않고요. 의견 절차, 아니 그 지정 절차는 의견 청취를 받아서 심의를 받습니다. 이거는 뭐 이것도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어쨌든 도시계획권, 광역계획권이라는 건 도시군 계획의 수립 대상 지역이다. 그다음에 수립 절차에는 우리가 기초조사 공청회 의견 청취가 있고요. 승인 절차에는 협의와 심의가 있고 마지막에 공고 열람 절차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는 그럼 기초조사 의무사항이라는 거 중요하고요. 공청회 생략 안 된다는 거 중요하고, 공청회는 몇 일 전에 공고하죠? 14일 전에 공고하죠. 주민과 관계 전문가가 나오는 거고요. 의견 청취는 지방의회와 시장군수가 하는 거죠. 일단 여기서는 공청회 생략 안 된다는 거는 정말 많이 나오기 때문에 확인하셔야 되고요. 기초조사 부분도 되게 중요한 부분 많죠.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뒤에 가서 할 거고요. 다음 승인 같은 경우는 협의와 심의가 있는데, 협의 같은 경우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30일 이내 의견을 제시해야 됩니다. 이거 그 날짜 다 외우셔야 돼요. 협의는 일단 여기서 기본이 30일이에요. 협의를 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한 달 줍니다. 협의 한 달 주고요. 심의 같은 경우는 국장이 할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하고요. 도지사가 할 경우에는 지방 도시계획위원회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건 아셔야 되고, 협의가 안 되거나 조정 신청이 안 됐어요. 그럼 조정 신청이 필요해요. 그럼 시도지사가 수립을 하거나 수립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국장이 승인을 하게 되고, 시장군수가 수립을 하게 되는 경우는 도지사가 승인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고 열람 같은 경우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가 공고를 하게 되는 거고요. 열람은 30일 이상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고를 누가 하는지도 중요해요. 여기 보시면 광역도시계획 같은 경우는 공고를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가 하죠. 근데 도시군 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공고를 누가 하죠? 6명이 하잖아요. 둘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 다 차이를 비교하셔야 돼요. 다음 도시군 기본계획 보시면 광역도시계획에 부합을 해야 되고, 우리가 타당성 검토는 5년마다 한다고 그랬죠? 수립 대상 지역은 그냥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자치도, 시 또는 군인데, 다만 여기서 우리가 안 할 수 있는 곳이 있죠. 안 할 수 있는 것도 무조건 나오거든요. 이거 도시군 계획을 모두 포함하는 광역도시 계획이 수립되어 있거나, 혹은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어때야 돼요?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인구 10만 이하의 시 또는 군을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것도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 근데 틀린 말로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아시면 되고요. 다만 여기 10만 명 이하지 이상 아닙니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수립에는 기초조사랑 공청회가 있는데, 여기 도시군 기본계획에서의 기초조사는 토지적성 평가와 재해취약성 분석이 있고요. 공청회 같은 경우는 14일 전 1회 이상 공고가 되고, 주민과 관계 전문 과정, 그러니까 공청회 지금 다 뭐죠? 14일 전에 공고하게 되는 거죠. 의견 청취는 지방의회가 있고요. 확정의 절차는 협의하고 심의가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30일이나 의견 제시해야 되고, 그 도시군 기본계획의 심의는 누구만 해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만 하죠. 물론 이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여튼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은 특별시장과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도지사는 확정이 되고 국장한테 승인받을 필요가 없죠. 이것도 맨날 나오는 겁니다. 국장한테 승인받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시장하고 군수는 뭐죠?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승인을 누가 내고 안 내고도 아셔야 되고, 공고 열람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공고는 6명이고요. 열람은 30일 이상입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을 보시면, 도시군 관리계획 같은 경우 일단 첫 번째 입안 절차부터 보면, 입안은 동시 입안이 가능해요. 이것도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동시 입안이 가능한 절차가 뭐죠? 용산기지죠. 용산기지도 우리가 뒤에 가면 배우죠. 용산기지가 뭔지 각각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입안권자를 보시면 원칙적으로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시장군수 6명이죠. 근데 예외적으로 누가 할 수 있어요? 교과계획에 관련되면 국장이 할 수 있고, 또 회장이 할 수도 있고요. 혹은 도지사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외권자 확인하셔야 되고요. 기초조사 같은 경우는 환경성도, 토지적성 평가, 그 다음에 재해취약성 분석이죠. 이거 우리 생략 가능 사유 뒤에 가면 나오잖아요. 그것도 다 외우셔야 되고요. 지금 도시군 기본계획에 보시면 토지적성 평가가 재해취약성 분석이고, 도시군 관리계획 같은 경우는 환경성 검토가 지금 추가가 되죠. 그러니까 환경성 검토가 지금 여기서 하나 더 추가가 되니까 3개 있는 거 확인하셔야 되고, 각각 생략 사유도 뒤에 나오니까 확인하셔야 됩니다. 주민 의견 청취와 의견 청취가 있는데, 얘는 당연히 14일 이상 열람하는 거 똑같죠. 근데 지금 주민 의견 청취와 의견 청취가 생략 가능 사유가 있는데 어떨 때죠? 도시지역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입니다. 이것도 맨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빨간색만 맞춰도 제가 봤을 때는 50점은 나오거든요. 60점까지 안 나오더라도. 그러니까 50점만 맞추는 게 목표예요. 공법 수치 60점, 70점 넘기가 좀 힘들거든요. 이거 다 외우지 않는 이상.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정말 많이 반복하셔야 됩니다. 결정고시를 보면, 협의 같은 경우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30일
있는 의견을 제시해야 되고 심의 같은 경우는 중앙과 지방 도시계획위원회가 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결정구실 누가 하죠? 시도지사랑 대도시장이 하는데 예외적으로는 국장과 회장이 합니다. 열람을 보시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6명이 되는 거죠.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얘네들 차이를 보시면 일단은 그 건자가 달라요. 건자가 다른 거 확인하셔야 되고 지금 여기 공고연락 건자도 다르고요. 그 결정 건자도 다르죠. 다 승인 건자도 다 다르고 그냥 그거 다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공청회 차원에서 좀 다른 것들 그 다음에 기초조사 2개 차이 있는 거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주민 입안 제한에 용산기지 있는 거 확인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광역계획권 안에서의 지정권자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방금 말한 이 멘트들 있잖아요. 이거를 그냥 한 10번 하시면 돼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했던 게 지금 한 뭐 몇 분 지났죠? 한 20분 정도 말한 것 같은데 20분, 30분 말하는 거 한 10번 정도 말하시면 됩니다. 한 300분 정도 투자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뭔가 달달달달 뭔가 이렇게 정말 암기를 한다기보다는 그냥 말을 많이 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게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랑 쓰는 거랑 좀 달라요. 일단은 쓰는 게 가장 좋은데 쓰는 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쓰는 걸 제가 추천을 안 드리는 거고 차라리 말하는 게 좀 더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뭐 녹음하는 걸 제가 자꾸 의무화시키는 게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보셔야지 여러분들이 좀 부담이 좀 덜 하거든요. 이게 순서대로 다 나오나요? 뭐 기초조사, 공청회 뭐 이런 순서 같은 것도 다 외워야 되는 순서도 외우셔야 돼요. 순서도 외우셔야 되고 순서 안에 내용도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통째로 외우셔야 돼요. 그냥 제가 여기 체계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거를 뭔가 달달달 외우는 건 좀 힘드니까 하루에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걸 한번 말하고 그 다음에 하던가 아니면은 저녁에 한번 말하고 이걸 한번 쭉 훑고 말로 훑고 그 다음에 주무세요. 그게 사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거든요. 이거를 뭔가 앉아서 시간을 내가지고 외운다는 건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한번 말하는 게 가장 좋고 만약에 말하기가 좀 어렵다 그러면 쓰세요. 근데 쓰면 시간 정말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추천을 안 드리는 거고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일단은 외우셔야 되고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을 보시면 거기 아직 넘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 밑에 그 회색 박스 보시면 도시군 관리계획은 1번 이제 용도지역 지구에 관련된 내용이죠. 용도지역 이거 다 외우셔야 된다고 방금 얘기했고 용도구역 나왔고요. 기반시설부터 잠깐 보시면 기반시설의 설치는 일단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 관리를 하게 되는데 국가 같은 경우는 중앙관사의 장이 정하고 지방자치도 단체 같은 경우는 조례로 하는데 이건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그냥 기반시설 같은 경우는 종류가 공동구랑 광역시설 있다고 아까 앞에서 체계도에서 외웠죠? 앞에 페이지에서 외웠고요. 근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 같은 경우는 10년하고 20년 단위로 우리가 확인을 하는데 만약 기반시설을 결정을 했는데 그래놓고 나서 집행을 10년 동안 안 하는 거예요. 10년이 지나면은 그 땅의 사람은 뭐 할 수 있냐면 야 이거 네가 사 라고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20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에 바로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효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같은 경우 시행자가 실시계획하고 사업 시행하고 준공사하면 된다는 그 절차 아까 외우셨죠? 그 절차 외우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마지막에 보시면 지구단위 계획구역 같은 경우는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능적 뭐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여기는 우리가 디테일하게 외울 게 많기 때문에 그건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그래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일단은 여기서 절차를 어차피 못 외우면은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절차를 외우는 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첫 페이지를 다 외우면 일단은 이 지금 요번에 하는 이 모든 내용은 일단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 페이지가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보시면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아까 했었잖아요. 저 보세요. 뭐부터 한다 그랬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도시군 계획시설이라는 건 어디서 넘어온 거예요? 기반시설에서 넘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반시설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를 해줘야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되는 거기 때문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시작을 하려면 일단 뭐가 돼야 돼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를 하죠? 네, 언제 시행할 건지를 나오겠다는 거죠. 언제 시행할지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단계별 집행계획이라고 그랬죠. 단계별 집행계획은 1단계랑 2단계라고 하는데 몇 년이 기준이라고 그랬죠? 3년. 3년 안에 하게 되면 1단계고 3년 이후에 하게 되면 2단계라고 합니다. 그럼 단계별 집행계획을 세웠어요. 그럼 본격적으로 누가 해야 되는지 알겠죠? 그게 누구예요? 사업시행자. 그래서 사업시행자 같은 경우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행정청이 하거나 비행정청이 하거나 이 내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업시행자가 정해졌으면 사업시행자가 뭘 해야 돼요? 실시 계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가 본격적으로 이걸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계획을 제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국가한테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실시 계획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인가를 받게 됩니다. 그럼 인가를 받아서 그러면 얘네들은 뭐를 해요? 뭐를 때려주죠?
사업 시행을 일단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사업 시행을 하고 뚝뚝뚝 짓고 나면 그 다음 이 사람한테 뭐 해야 돼요? 확인을 받아야겠죠. 그러니까 공사 완료를 공고를 하게 되고 그럼 이 사람들은 나와서 뭐를 하는 거죠? 준공검사를 하게 되는 거죠. 준공검사를 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죠? 공사 완료 공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되셨죠? 이게 일단 머릿속에 나와야 그 다음에 이걸 뭘 배우든지 말든지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처음부터 보시면 일단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를 하는데 다만 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주차장, 사회복지시설, 장사시설, 종합의료시설, 빗물저장, 이용시설, 폐차장 이거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무조건 나와요. 폐차장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약간 이거를 뭐라고 생각했냐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필요가 없는 거는 가는 길을 고이 보내드리자라는 목적으로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이 좀 아픈 거죠. 근데 아프면 일단 병원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병원을 갈 때는 뭘 타고 가야 돼요? 차를 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차를 끌고 오죠. 폐차 직전에 차를 끌고 오겠죠. 왜냐면 어차피 지금 아픈 사람이기 때문에 곧 지금 돌아가실 날이 얼마 지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폐차되는 차를 끌고 와요. 그래서 폐차장이고요. 폐차되는 차를 끌고 와서 이걸 주차장에 차에다 세웁니다. 근데 여기는 어디예요? 일단 병원이 와야겠죠? 종합의료 시설을 갑니다. 근데 종합의료시설을 갔더니 이 사람이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 어디를 가야겠죠? 이 사람이 사회복지시설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약간 그냥 마지막에 휴식을 취하는 거죠. 사회복지시설을 가게 되는 거고요. 사회복지시설을 있다 보시면은 뭐가 되죠? 네, 좀 슬프잖아요. 그러니까 빗물이 내려요. 이 사람이 돌아가실 때는 이제 슬프니까 비가 내려요. 그래서 빗물 저장 및 이용 시설이 나오게 되고요. 비가 내리게 되고 이 사람이 진짜 돌아가시니까 어디로 가야 돼? 장례식장 가야 되죠. 그러니까 장사 시설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를 할 필요가 없는 게 이 사람은 어차피 돌아가실 분이기 때문에 굳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외웠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은 어쨌든 요거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이 일단 결정고시가 되려면 원칙적으로는 시도지사랑 대도시장이 있고요. 예외적으로는 국장이 있겠죠. 그럼 그 사람이 이제 그 다음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단계별 집행계획은 이방권자가 수립을 하겠죠, 당연히. 그러게 되면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기간 1단계는 3년이나 2단계는 3년 이후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내용이 중요해요. 내용은 뭐가 들어가 있죠? 재원조달계획과 보상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 1, 2단계를 수립을 하려면 일단은 이걸 이제 1, 2단계를 수립하는 이유가 뭐냐면 돈이 없어서요. 이 돈을 다 아무렇게나 막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재원조달, 돈을 어떻게 이걸 충족해서 이걸 지을 거냐 하는 재원조달 계획과 여기를 일단 어떻게 그 땅을 사야 되니까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상계획 같은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절차는 뭐 그렇게 얘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어쨌든 그렇고 사업 시행자를 보시면 사업 시행자는 행정청과 비행정청과 두 개로 나뉜다 그랬죠? 행정청 같은 경우 원칙적으로 관할구역에 장 6명이 들어가게 되고요. 협의가 없게 되면 국장 또는 도지사가 시행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예외적으로 국장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어떨 때요? 국가계획이거나 도지사가 하는 경우는 광역도시계획과 연관되어 있는 경우에는 걔네들이 하는 거죠. 비행정청 같은 경우 지정받은 자가 하는데 민간사업 시행자 같은 경우는 민간사업 시행자가 이제 그 사업 시행을 하고 싶으면 조건이 있는데 조건이 뭐죠? 면적의 3분의 2 이상 소유해야 되고 총수의 2분의 1 이상 동의해야 됩니다. 이것도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이것도 맨날 뭐라고 나오냐면 예를 들면은 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시군 계획시설을 하는데 그때 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런 필요가 없는 거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행정청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민간사업 시행자가 아니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이 맨날 나와요. 실시계획 작성 및 인가신청 이제 정해졌으면 해야겠죠. 얘들 무조건 작성 의무입니다. 근데 인가권자는 누구예요? 시도지사랑 대도시장이 중요합니다. 이거 실시계획을 누가 인가하죠? 이거 시도지사랑 대도시장. 왜냐면 이건 어떻게 지을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큰 사람들이 해야 돼요. 시장 군수 이런 사람도 못합니다. 그래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이 하게 되고 예외적으로 국장이 하게 됩니다. 그럼 그걸 이제 인가를 받아야겠죠. 그래서 인가를 받는데 인가 절차는 14일 이상 열람을 해야 되고요. 조건부 인가를 할 수 있습니다. 항상 조건부 인가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기후환경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기후환경조가 뭔지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이행보증금을 예치해야 되는데 이행보증금은 당연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예치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믿으니까요. 그다음에 네 번째 경미한 변경은 인가받지 않아도 되는데 경미한 변경이라는 건 뭐냐면 경계의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 연면적 10% 미만의 변경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외우셔야 되는데 10%짜리가 있고 5%짜리가 있어요. 뒤에 가면 좀 헷갈리니까 지금부터 외우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에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은 10% 미만 변경하거나 경계의 변경이 없어야 됩니다. 다음 실시계획이 실효가 되는 건데 실시계획이 실효가 되는 경우는 뭐냐면 10년 이후가 되는 거고요. 5년이 지나기 전에 면적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7년이 됩니다. 그래서 5년이 되는 다음 날에 실효가 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네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 사업 시행을 보시면 사업 시행 같은 경우는 시행자 보호 규정이라고 해서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이거 너무 뻔한 내용. 이거는 분할 시행을 할 수 있고 무료 열람 할 수 있고 공시송사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비행정청에 대신에 승인을 받아야 되죠. 행정심판을 할 때는 비행정청은 시행자가 지정한 자한테 하게 되는 거고요. 공치법을 준용합니다. 공치법 준용도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공치법이 준용하다. 그러면 일단 두 가지가 기억나야 돼요. 공치법에 특례가 있는데 공치법의 특례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실시기의 고시는 사업 인정 및 고시로 의제가 된다라는 거랑 두 번째 재결 신청 기간은 사업 시행 기간이고 이건 1년 이내가 아니다라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무슨 말인지 모르셔도 일단 이걸 외우셔야 돼. 그냥 공치법의 특례라는 게 나오는 순간 이 두 가지를 외우셔야 됩니다. 실시기의 고시랑 사업 인정 및 고시가 된다는 거. 재결 신청 기간은 항상 사업 시행 기간이지 1년 이내가 아니라는 거. 그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토지는 수용이 가능하고 인접한 토지는 일시 수용만 가능하다는 거. 이거 다 나와요. 그냥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오고요. 그렇게 되면 이게 다 사업식 지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공검사 받아야 되죠. 중공검사 누구한테 받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한테 받습니다. 이거 누구랑 똑같냐면 실시계획 작성 인가권자랑 똑같아요. 왜냐면 실시계획 작성한 사람이 봐야겠죠. 그러니까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외울 필요가 있는 건 아니에요. 중공검사 누가 받아요? 실시계획 인가권자한테 받습니다. 그래서 중공검사 증명서를 발급해주고요. 공사 완료를 공고하게 되면 시도지사랑 대도시장이 공보를 하고 국장이 관보를 하게 됩니다. 여기도 공보는 누가 해요? 시도지사가 대도시시장이 공보를 하는 거고요. 관보는 국장이 할 때는 관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의 시료 보시면 그 별 3개짜리 밑에 있는 거 도시군 계획 결정이 고시된 날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항상 되는 날의 다음날 시료입니다. 시료는 무조건 다음날이에요. 아닌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시료를 하게 되고요. 해제 권고 같은 경우는 일단은 6명이 10년이 지난 때까지 안 해요. 그러면은 무조건 보고를 해야 됩니다. 지방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고 보고 기간 같은 경우는 보고를 했어요. 근데 지방의회가 야 그럼 해제해라고 하면 90일 이내 해제 권고한 서면을 지방자치단체에 송부를 해야 돼요. 이건 그냥 기간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10년이 지났어요. 그럼 지방의회 보고를 했죠? 보고한 사람이 그럼 해제해라고 하면은 90일 이내 해제를 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해제하지 말래요. 그런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면은 2년마다 지방의회에 계속 다시 보고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해제 결정이 났죠? 그럼 일단 9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송부를 했잖아요. 그럼 해제 권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있겠죠? 그 사람은 뭐 해야 돼?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이거는 근데 해제하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할 거면 6개월 이내에 소명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런지. 네.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면 10년이 지났죠? 보고를 해야 됩니다. 지방의회에서 그럼 해제하라고 해요. 그럼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얼마 기간 안에 알려줘야 돼요? 90일 안에 알려주고 지방자치단체는 들었죠? 그러면 몇 년 안에 해야 돼요? 1년 안에 해제를 해야 되거나 혹은 해제 안 할 거면 6개월 안에 지방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해제를 안 할 거면 2년마다 지방의회에 다시 보고를 하는 겁니다. 계속. 결정 신청은 누가 하는 겁니까? 시장 군수가 도지사에게 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도시군 계획시설의 매수 청구를 보시면요. 매수 청구는 몇 년 안에 할 수 있어요? 10년 안에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년이 되면 매수 청구를 할 수 있고 20년이 되면 실효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매수 의무자 같은 경우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시장 군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사업시행자가 있고 그 다음 밑에 설치 관리 의무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수 여부 이것도 외우셔야 돼요. 매수 의무자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매수 여부 결정 통지는 매수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무조건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토지 소유자한테 알려줘야 되고 2년 이내에 그 통지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를 해줘야 됩니다. 이제 기간이 엄청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약간 스토리라인으로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매수 대금의 지급을 보시면 현금은 원칙적으로 현금이 되지만 예외적으로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으로 할 수 있죠. 다만 이건 어떨 때예요? 매수 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일 때만 할 수 있는 거죠. 첫 번째 토지 소유자가 원하거나 혹은 매수 대금의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할 수 있죠. 근데 맨날 이거는 3천만 원 이상 초과하는 경우 전체 금액에 대해서 다 해준다 이런 걸로 틀린 게 나와요.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상한기간과 이율은 뭐예요? 10년 이내로 하면서 1년의 만기 적금 예금의 평균 이상으로 정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방지정법을 준용하다는 건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여기도 당연히 공시법을 준용합니다. 공시법 준용이라는 말이 나오면 특례 일단은 기억이 떠올라야 돼. 물론 여기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지만 그다음에 매수 거부 시 그럼 매수가 거부당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 뭐 할 수 있냐? 3층 이하의 단독주택을 할 수 있지만 다중과 다가구는 안 됩니다. 단독만 할 수 있어요. 네가 살 것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뭔가 사업화 시킬 수는 없어요. 그다음에 3층 이하의 1종 근린생활시설과 3층 이하의 2종 근린생활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공작물들을 설치할 수 있지만 하지만 여기서 놀자는 건 안 돼요. 그래서 단란주점과 안마시술소, 뭐 노래연습장, 다중생활시설은 안 됩니다. 이것도 다 나와요. 정말 짜증나죠?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여튼 이걸 그냥 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볼게요. 여기는 진짜 너무 짜증나요.
하면 할수록 짜증납니다. 그냥 뭔가 답답한 마음이 드시는 게 정상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일단 지구 단위 계획 같은 경우 보시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도시 지역이 있고 도시 지역이 아닌 게 있거든요. 도시 지역 안에서도 또 무조건 지정해야 되는 곳이 있고 무조건 지정하지 않아도 되는 곳이 있습니다. 일단 재량적 지정 대상 지역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일단 저는 뭐라고 외웠었냐면은 이게 일단 재량적 지정 대상 지역과 의무적 지정 대상 지역이 있죠. 근데 일단 여기서는 정택이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택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정택이라는 사람이 어느 정도 내가 그 퇴직을 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퇴직을 하려면 보통 한 10년 정도 했는데 퇴직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냥 퇴직금을 이제 받았잖아요. 그래서 퇴직금을 받았으면 일단 어디든 무조건 살아야 되죠. 무조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 곳이 없어.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무조건 어딘가 살 곳을 정해야 되죠. 그러니까 정태희가 10년이 지나서 퇴직을 했으면 뭐 해야 돼요? 의무적으로 어딘가 살 곳을 구해야 된다라고 외웠거든요. 그러고 나서 살 곳을 정하려고 했더니 퇴직금이라는 건 정해진 금액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월세가 얼마짜리 살 수밖에 없냐면 30만 원짜리 정도밖에 안 돼요. 30만 원 정도면 얘가 이제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30만 원짜리가 있어야 되는데 30만 원짜리 이상 지역으로 일단 찾으려고 봤더니 왜냐면 30만 원 미만은 너무 퀄리티가 낮은 거야. 그래서 30만 원 이상의 어느 지역을 찾으려고 봤더니 어디를 살려고 해봤더니 일단은 도시 지역에서 얘는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시가 조정구역이 있어야 되고 어쨌든 나이가 좀 있으니까 나는 앞에서 이렇게 좀 경치도 있어야 되니까 공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가 조정구역 또는 공원이 해제된 지역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녹지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이라고 했는데 얘는 지금 녹지 지역에서 주상공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녹지 지역이라는 건 뭐예요? 약간 수풀인데 거기서 이제 주상공이라는 좀 더 발전된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퇴직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세 차익도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지금 약간 수풀보다는 공원이나 시가 어떤 도시 지역이 있고 그런 지역 안에서도 약간 어느 정도 발전이 기대되는 그런 지역에서 이제 일단 살고 싶다. 그런 게 이 사람의 약간 희망사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의무적 지정 대상 지역은 저는 그렇게 외웠거든요. 그리고 용도적 지정 대상 지역은 용도지구, 개발구역, 정비구역 막 이런 게 있는데 이건 사실 지금 외우긴 좀 어렵고 이거는 이제 제가 앞에 거랑 내용이랑 정리해서 외울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재량적 지정대상 지역에서는 이거 다 외우셔야 됩니다.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이것도. 네, 그렇습니다. 다음 도시지역 외의 지역을 보시면 도시지역 외의 지역 같은 경우는 개발관리지역과 개발진흥지구가 있는데 일단 계획관리지역 같은 경우는 제가 그때 외웠었죠. 계획관리는 머리로 생각하고 생산관리는 제가 손으로 생각하고 보존관리는 마음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항상 일단은 머리로 생각을 하고 나서 뭔가를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머리로 생각하는 게 50% 이상 돼야 돼요. 그래서 아파트 연립주택 건설계획에 포함되는 경우는 30만 이상이 돼야 되고요. 아파트 연립주택 건설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3만 이상이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 기준은 뭐예요? 아까 30만 원을 외우면 그게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에서 도로 상하수도 기반시설을 공급할 수 있을 거 이건 잘 안 나와요. 문화재 훼손으로 이런 것도 너무 뻔해서 안 나오거든요. 그냥 위에서 그 아파트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됐냐 안 됐냐만 확인하면 되고요. 그다음 개발진흥지구 같은 경우도 계획관리 위에 요건을 충족하면서 동시에 밑에도 충족해야 되는데 밑에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밑에가 더 많이 나와요. 얘 같은 경우는 얘는 지금 주거특정 복합개발진흥지구 같은 경우는 주거기능이 포함이 되면 계획관리지역으로 가고요. 산업유통복합개발진흥지구에서 주거기능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계획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까지 됩니다. 이것도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관광과 휴양개발진흥지구 같은 경우는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용도지구에서 행이지 않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대체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뭐냐면은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동시 이반 제한에서 용산기지 중에 하나입니다. 얘가. 그래서 용산기지 중에 용이 이거거든요.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용도지구에서 행위 제한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지역. 그래서 그것도 아셔야 됩니다. 이건 뭐라고요?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동시 이반 제한을 하는 거라고요. 지금 뭐 하냐면 도시지역 외의 지역 지정하는 경우에서 3번을 말하는 겁니다. 3번에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용도지구에서 행위 제한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지역. 이게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주민 이반 제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지구단위 계획을 보시면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을 하려면 일단 뭘 포함해야 되냐면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랑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최고한도, 최저한도 요거 있잖아요. 요거 외우셔야 되죠? 네. 요거는 반드시 포함해야 되고요. 나머지는 반드시 포함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포함하는 것밖에 안 나옵니다. 그것만 외우시면 되고 다른 건 안 보셔도 됩니다. 완화 규정 보시면 완화 규정 이거 퍼센테이지는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도시지역 내에서는 150, 200, 120, 100. 도시지역 외에서는 건축물의 높이 제한과 주차장 설치 기준은 없어요. 왜냐면 도시지역 외 같은 경우 어차피 땅이 넓기 때문에 높이 제한이나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안 하고 건폐율과 용적률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 같은 경우 당연히 3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이죠. 다음 날을 외우실 게 아니라 이건 3년을 알아야죠 일단. 네. 개발행위 허가 보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보시면 허가 대상의 개발행위 같은 경우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삭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인데 이거 자체를 일단 물어보지는 잘 않고요. 일단 토지 형질 변경 안에서 경작을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그랬죠. 이거 일단 외우셔야 되고 토지 분할 안에서도 그 3번에 너비 5m 이하로의 토지로의 분할 자체를 허가받아야 돼요. 토지 5m 이상은 안 받아도 되는데 5m 이하 오히려 좁게 토지 분할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허가 절차도 여기서 외우셔야 되는데 개발행위 허가의 절차를 보시면 개발행위 허가 절차는 허가 신청을 하고 그다음 시행자가 의견 청취를 한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데 심의를 받을 때는 부피 3만 이상의 토착 택지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되는데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 며칠 이내 해야 되죠? 15일 이내 하는 것도 외우셔야 되고요. 사업 시행을 하고 준공검사를 하는데 준공검사 두 가지 안 하는 거 있다고 그랬죠? 뭐라 그랬죠? 토지 분할과 물건 쌓기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조건부허가 기후환경조 있다고 그랬죠? 기후환경조 뭔지 알아야 되는데 어쨌든 그거가 할 수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행보증금인데 이행보증금은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예치 안 한다 그랬죠? 이행금액은 얼마죠? 공사비의 20%입니다. 원칙적으로 현금이지만 안 되면 이행보증서로 가름할 수가 있습니다. 반환 시기는 허가받은 자가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즉시 반환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제한에서 제한권자 같은 경우 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제한기간은 3년 아니면 5년이에요. 그럼 3년 아니면 5년짜리 외워야겠죠? 그럼 여기서 3년하고 그러니까 연장할 수 있는 게 5년인 건데 결국에 어쨌든 3년 이하로 제한할 수 있는 것들을 봐야 되는데 1회 안에서 3년 이내의 기간으로 제한할 수가 있고요. 3, 4, 5번에 대해서는 1회 안에서 2년 동안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3, 4, 5번 연장할 수 있는 거를 보면 도시공 기본계획이나 도시공 관리계획, 지구단위 계획구역, 기반시설 부동구역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지금 좀 큰 틀 외운 거 있죠. 얘네들은 다 2년 동안 더 연장을 할 수 있어서 최대 5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에 1, 2번 보시면 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이나 혹은 약간 좀 더 세분화된 거예요. 뭐 문화재, 경관 약간 좀 애매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3년까지밖에 연장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아시면 되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제한 절차를 보시면 제한 절차는 시장 또는 군수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하고 고시를 하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 같은 경우 시장 군수의 의견 청취를 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해서 고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위반자 조치 같은 경우 원사개혁하고 행정대집행하고 행정형벌할 수 있는데 이건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어쨌든 요거까지 외우셔야 돼요.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있는데요. 개발밀도관리구역은 뭐라 그랬죠? 개발이 지금 너무 곤란한 지역이고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같은 경우는 완화되는 지역입니다. 완화 보시면 다 20% 완화예요. 이런 거 외울 필요 없고 그냥 20% 증가, 20% 완화, 20% 해제 이런 것들이 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이고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그냥 곤란한 지역이죠. 절차 보시면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고시를 하는 거고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같은 경우는 주민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해야 돼요. 얘네들의 차이는 주민 의견 청취죠?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뭘 지을 거니까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거고 개발밀도구역은 그냥 곤란하니까 앞으로는 더 많이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의 의견을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주민이 더 좋은 거기 때문에. 그다음 지정 기준을 보시게 되면은 개발밀도 구역도 다 뭐야? 20%, 2년 뭐 이런 거예요. 외울 필요 없고요. 그다음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같은 경우는 하나만 보시면 1번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기반시설이 적절하게 배치될 수 있는 규모로 최소 몇만 이상이어야 돼요? 10만 이상의 규모가 되도록 지정해야 됩니다. 그것만 일단 여기서 좀 대표적으로 외우시면 되고 나머지는 다 2다. 다 20% 높은, 20% 해제, 20% 초과, 20% 미달, 2년 이내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아시면 되고 그다음 지정 효과 같은 경우는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용적률을 50% 범위 내에서 강화하는 거예요. 일단 여기서 핵심은 완화가 안 되고요. 두 번째 용적률이지 건폐율이 아니에요. 그래서 용적률만 50% 내에서 강화해서 적용할 수 있는 거지 완화가 아니고 용적률만 된다. 나머지는 없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해제에는 1년이 되는 다음날
동안 해지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비용 부담 같은 경우는 단독시설, 비용 부담이 사실 더 중요한데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초과하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건축물의 신축 증축을 하는 사람들은 기반시설 부담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비용 부담을 해야 되고요. 민간개발 사업자의 부담 비율은 100분의 20%고요. 대신에 25%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고요.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현금이나 토지로 납부가 가능하고 물납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까지 외우셔야 되는 거죠. 일단은 잠깐 쉬었다가 여기 뒤에 부분 좀 더 정리하고 마무리할 예정이고요. 이거를